주세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음운의 체계 공부했죠? 네. 갑자기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돼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을 텐데 오늘도 많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운론 하면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음운의 변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수능에서 딱 한 문제 음운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음, 모음에 대해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어의 발음, 변동 현상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변동되는 현상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이야말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운의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음운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음운 변동 현상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음운의 교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음운 변동 현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초라고 해서 쉽다는 건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음운 변동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교체거든요. 이 교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음운 변동에 관한 모든 걸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많지? 네. 그치, 오늘은 그 중에 여기만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음운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음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음운이 뭐였어요? 자음모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음모음 틀린 건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음운하면 선생님 정의를 이제 내릴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렇지. 소리의 단위인데 뭐의 소리의 단위야? 의미를 갖는 거야?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렇지. 뜻을 구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과 종, 이거 뜻이 구분되는 이유가 뭐였어? 기업과 지읒의 차이 때문이었죠. 그쵸? 그게 바로 음운이라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바뀔까? 아니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쵸?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체 가운데 크게 세 가지거든요. 크게, 교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음운 변동 통틀어서 가장 기초적인 변동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변동이 일어날 때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말이라는 게 뭐예요? 어말이 무슨 말이야? 그치, 그 단어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의 앞,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이거 뭐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7가지밖에 없나요? 쓸 때. 많아요. 많지. 예를 들어서 쌍기역도 쓸 수 있고 키읔도 쓸 수 있고요. 피읍도 쓸 수 있고 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실제로 발음할 때 몇 개로 난다? 7개. 7가지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7종성이라고 하는데 7가지 종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어? 그녀 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지금 준이가 얘기해줬는데 가느다란 물방울 선생님 정치적 발언은 안 할 겁니다. 가느다란 물방울로 가장 아름답게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각자 보니까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은 어떤 외우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속으로 선생님은 그녀 다리만 가느다란 물방울만 얘기했습니다. 시끄럽네. 자,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빛을 갚다 했을 때 받침 피읍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납니까? 비읍. 비읍으로 나죠? 그렇죠? 피읍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비읍으로 바뀌는 교체죠. 그렇지? 자, 환경이 조성된 거야. 피읍이 어디에 왔기 때문에? 받침에 왔기 때문에 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러분, 얘네 다 발음 얘기해볼까? 있다. 있다. 똑같아요. 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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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로 했네. 받침 다 뭐로 바뀌어요? 지읒. 디귿, 그치? 디귿이 아니라 디귿, 그치?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 이렇게 발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이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선생님이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실제로 발음할 때는 적용해서 하고 있다. 어쨌든 가느다란 물방울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 이 안에도 이 자음체계표를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자음체계표를 보면은 비읍, 디귿, 기역,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요 7가지는 실제로 받침에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 해요?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 하면 얘 발음 뭐로 나? 김으로 나는 거야. 받침 미음 외우면. 그렇죠? 깁 이것도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그렇지? 적은 대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읍, 티읕, 뭐 쌍기역, 키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도대체 뭐로 바뀌느냐? 뭐 중에 하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예사소리. 예사소리. 그치? 여기 여러분 예사소리라고 했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무슨 예사소리예요? 하여름의 예사소리죠? 저 예사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맞아요. 평음이라고 해요. 평음. 그러면 된 소리를 또 뭐라고도 하게? 경음. 거센 소리는요? 격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사소리인 파여름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평파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요 7가지 자음에 포함되지 못한 자음이 받침이 왔을 때 뭐 중에 하나로 바뀌냐면 비읍, 디귿, 기역 묶어서 평파여름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 이렇게 보여줄게요. 표로. 자, 먼저 피읍은요. 쌍비읍을 받침이 올 수 없잖아. 그렇죠? 피읍은 뭐로 바뀌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입술 소리인 비읍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키읔과 쌍기역은 뭐로 바뀔까요? 기역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외의 다른 자음들은 뭐로 바뀌게?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이 되게 많이 아까 여러분 있다 다 봤잖아요. 그지? 다 디귿으로 나듯이 그렇게 바뀐다.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어떤 교체 현상으로 우리가 부르려면 평파여름화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 값이 얼마야 했을 때 값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얘도 비읍으로 읽어야 돼. 근데 이거 교체일까 탈락일까? 이건 탈락이야. 이것도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파여름화 같은 교체를 포함하기도 하고 뭐도 포함한다? 탈락시키는 탈락도 포함하기 때문에 좀 큰 범위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평파여름화라고 하는 정확한 교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지? 그죠? 이해 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책에 쌍지읒 없는 거 이런 거 풀어야 돼. 쌍지읒이 없는데. 아니야. 쌍지읒이 없는 이유는 받침에 쌍지읒이 올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치? 이해됐어? 받침에 쌍지읒. 쌍비읍 있어? 그거야말로 못할 것 같아. 쌍비읍 받침이 올 수 없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한 후 보기 1에 제시된 단어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답니다. 이때 사용한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세요. 보기 1 볼 필요 없어. 보기 2만 보면 돼요. 그쵸?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분류했을 테니까. 자, A 보니까 궁, 낫, 밥이야. 얘 특징이 뭐게? 받침이 다 뭐야? 기역, 디귿, 비읍이죠. 그러면 쓰는 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반면에 꽃, 박, 부엌, 옷, 잎은 어때요?
음절의 극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나야 돼. 그치? 네. 꽃 하면은 뭐로 바뀌어? 꽃. 디귿으로 바뀌어야지. 그치? 박 하면은 짱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3번이지. 그치? 음절의 끝에 자음의 발음이 바뀌느냐예요. 바뀌었잖아. 그쵸? B는 A는 바뀌지 않고. 자, 다음으로 동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교체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교체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데, 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살짝 뗄게요, 여러분. 이거 수업하는데 좀 방해가 되네. 자, 동화라고 하는 것은 두 음운이 서로 만날 때 하나의 음운이 다른 한 음운과 비슷하거나 같아지는 것을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화의 동자가 뭐겠어? 같을 동자를 했어요. 화는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같아진다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동화. 자, 먼저 예를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이 교실은 실내죠? 근데 실내를 여러분, 실내입니다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나? 실내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실내라고 하지. 열이면 열이 실내라고 발음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발음을 편하게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 편하게 하려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이라고 말해요. 편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제성. 자, 지금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뭐로 바뀌었나? 리을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위 환경을 봤습니다. 앞에 뭐가 왔어? 리을이 왔기 때문에, 그치? 이 리을에 의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똑같은 자음인 리을로 교체됐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동화 이야기할 때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동화의 방향을 얘기해요. 자,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자음에 의해서 뒤에 있는 자음이 교체됐지? 네. 이걸 우리가 순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씨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네. 이게 순행 방향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순행동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얘는 어떨까? 실라라고 읽나요? 네. 얘는 어때요? 뒤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지? 네.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향을 준 거죠? 네. 이건 뭐겠어? 역행. 역행입니다. 왜? 근데 반대로 설명한 게 아니가 맞아. 교재 맞아. 잘 얘기했어. 교재가 반대로 되어 있어. 그 위에 좀 바꿔 적어주세요. 이게 오타야. 이게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교재에 조금 오타와 오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류.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유음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거 말하는 거지?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 있는데, 이거 반대야. 그 화살표로 반대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상호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따 설명할게요. 상호동화. 상호동화는 뭐냐면, 앞뒤에 있는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앞뒤에 있는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화의 정도를 한번 볼게요. 동화의 정도. 여러분, 동화라고 하는 것이 같아진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도 동화라고 했어? 비슷해지기만 해도 동화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실내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앞에 있는 음운, 뒤에 있는 음운과 같아졌지? 네. 이게 완전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동화라고 불러요. 완전 동화. 이해됐어요? 네. 근데 반면에, 자, 국물 볼게요. 국물. 얘는 어떻게 됐어? 국물이 됐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바뀌었겠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바뀐 거야. 근데 미음으로 같아졌습니까? 같아지지 않고 뭐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이응과 미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울림소리야.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비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비음화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완전 같아지지 않고, 조음의 방법만 같아졌어. 그치? 조음의 위치까지 같아지는 건 아니야. 그치? 조음의 위치는 각각 어때요? 이응은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 이응 선생님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응, 강, 앙 해보면
여러분, 여린이천장에서 나는 소리야. 선생님 왜 여린이천장인가요? 여러분, 이응 받침을 발음할 때 보면은 혓뿌리가 마지막에 목젖을 다 막아야만 마무리가 돼. 혓뿌리가 목젖을 막아야 됩니다. 응 해봐. 응. 혓뿌리가 목젖을 닫죠? 그렇지? 안 닫고 한번 해봐. 안 돼. 그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국의 음이라고 해. 여린이천장 소리예요. 여린이천장이고, 미음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입술이야. 그러니까 위치는 같아, 안 같아? 같지 않다. 좋은 방법만 같아졌다. 그래서 무슨 동화다? 불완전 동화.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분 동화라고도 해요. 뭐라고? 부분 동화라고도 한다. 됐나요? 그리고 사실 요 동화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은데 요거는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동화의 유형. 근데 이거 진짜 쉬워요. 왜 쉬운지 얘기해 줄게요. 자, 동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좋은 위치 동화, 좋은 방법 동화라는 게 있거든요. 자, 비음화는 말했지만 뭐만 같아졌어? 원래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만 같아졌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좋은 방법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음음 변동 현상에 다 명칭이 있거든요. 비음화는 비음하고 또 유음화라는 게 있어. 리을이지 리을로 바뀌는 거 이게 유음화야. 이게 유음화인데 이 유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음체계표를 보면 좋은 위치에 있나 좋은 방법에 있나 자음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 방법에 있잖아. 비음 바로 밑에 있잖아. 그치?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음 체계표 여러분이 머리에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아무튼, 유음이란 말이야. 방법이란 말이야. 방법. 그래서, 요 명칭을 보면, 이거 방법에 관한 거네? 그럼 무슨 동화인 거야? 좋은 방법 동화인 거예요. 자, 비음 이거 뭐야? 얘도? 방법 쪽에 있잖아. 자음 체계표면. 그럼 방법 동화야. 자, 구개음화라고 들어봤죠? 구개음은 위치야, 방법이야. 그렇지 위치지. 그럼 얘 무슨 동화인 거야? 좋음? 위치 동화인 거야. 쉽죠? 됐다. 뭐라고? 가로에 있는 그게 바뀌면 위치 있는 거예요. 괄호가 어디 있어? 선생님 잘 한번. 가로로 바뀌면 그치. 맞아요. 구개음이 뭐예요? 응? 구개음이 구개음은 뭐냐면 입천장 소리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국어에서 구개음화라고 하면은 경구개음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동화할 때 볼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먼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비음화에 관련된 거. 자, 동화 선생님 미리 얘기하자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미리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 비음화라는 게 있고요. 유음화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구개음화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동화. 오케이? 유비구, 비유구, 여러분, 어떻게든 암기하면 더 좋겠죠? 자, 비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음절 끝소리가 뭐여야 되게?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여야 돼요. 기역, 디귿, 비읍 공통점이 뭐게? 기역, 디귿, 비읍은 계속 나와. 여러분, 음음 변동 현상에서. 그렇지. 무슨 파열음? 평파열음. 여러분, 선생님 강조하는데, 이 평파열음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모든 음음 변동 현상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렇죠?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비음을 만납니다. 선생님 근데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가 더 있잖아. 기역, 디귿, 비음 말고 또 뭐 있어? 노란 양말 있잖아. 노란 양말이 뭐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공통점이 뭐야? 울림소리야. 그치? 그 울림소리도 받침에 올 수 있는데 왜 비음화할 때 안 일어나냐면 이미 얘는 뭐야? 대부분이 비음이야. 그죠? 그럼 동화가 일어날 수 없지. 그치? 받침이 올 수 있지만 비음이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이 뭘 만납니까? 뒤에 있는 비음을 만납니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노란 양말이면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뒤에 비음 중에 이응이 빠져 있을까요? 뭐라고 했어? 그렇지. 첫 소리가 비음이어야 된다 했죠? 첫 소리에 이응이 비음으로 올 수 있나요? 자, 이거 뭐라고 했어? 그렇지. 모음만 얘기하는 거야. 자음은 사실상 없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나 어디 살아?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살아. 아니야? RA 아니에요? 어? 뭐라고? 살라잖아요. 뭐가? 살려라고? 이거 맞아. 왜냐면 받침의 리을은 L로 표기하는 게 맞아. 설치금이라고 해서 L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오는 초성의 물론 영어에서는 뭐 또 초성의 L이 올 수 있지만 국어 표기할 때, 외래어 표기할 때 받침은 L밖에 못 적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아 말고 앞에 이응에 해당하는 자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즉 초성의 이응은 올 수 있다, 없다? 비음으로써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미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첫 소리가 비음인 말과 연결될 때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는 계속 유지된다? 좀 좋은 방법은 바뀌었죠. 그치?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는 계속 유지가 돼? 좋음, 위치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역 무슨 소리야 이거? 연구계음이라고 했지? 디귿은 뭐예요? 시조음이라고 하고 그 입소리, 혀끝소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시조음, 비음은 뭐게? 입술소리야. 양순음이 한자로 통일해 줄게요.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각각 그 위치에 나는 비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뭐 예로 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어렵나? 네. 네. 어려우면 안 돼. 근데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 지금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꼭. 자, 그리고 이 비음화에 선생님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비음화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얘도 비음화는 비음화인데 얘랑은 좀 다른 비음화가 있어요. 뭐냐면 시조 비음화라는 거거든. 시조 비음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여러분 실제로 발음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리을의 니은되기라고 해. 그러니까 리을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야?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시조 비음화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 뭐라고 적었어요? 종로라고 적었지만 실제 발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 종로라고 발음합니다. 그쵸? 리을이 뭐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종로라고 해. 종로가 맞아. 종로라고 발음하는 게 여러분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때 조건이 뭐게? 여기서 리은이 니은으로 바뀔 때 조건이 뭐였을까? 앞에 이응이다. 그렇지. 앞에 이응이었는데 좀 더 이 리을의 니은 되기는 쉽게 일어납니다. 뭐냐면 앞에 받침이 리을만 아니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독립만사 할 때 독립도요. 일단 뭐로 바뀌게 되냐면 앞에 기역이잖아. 그럼 뭐가 돼? 독립이 돼요. 근데 니은과 기역이 만났지? 그치? 그럼 뭐가 돼 또? 독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상호동화 아직 설명 안 했죠? 상호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독립에서 리을이 기역 때문에 바뀌었지? 네. 그치? 그 다음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야?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바뀌었지? 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줬다. 이 상호동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일한 상호동화예요. 오케이? 자, 치조 비유마 됐나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요건데 이게 지금 아까 혁주가 얘기했던 오류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 순행적이 아니라 역행이고 역행이 아니라 순행입니다. 요거 바꿔서 여러분 보세요. 유음화는 진짜 쉬워요. 유음화는요, 니은이 이번엔 리을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리을이 오든, 뒤에 리을이 오든, 다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예로 들었던 신라가 그런 예예요. 뒤에 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뭐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게 됐고, 자,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설날. 앞에 오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설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유음화는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가장 쉬운 이제 동화 표현이에요. 유음화는 사람 얼굴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봤어. 그렇지?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 또는 뒤에 오는 리을에 의해서 리을로 바뀐다. 이게 유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 얘가 다 드러나는 얘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 유음화 어렵지 않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물날. 그렇지. 물날. 자, 물난리는요, 어떻게 발음되냐면, 앞에 리을이 왔지. 뒤에도 리을이 있지. 리을이 두 개 있잖아. 그렇지? 불다리. 얘 때문에 바뀌고요. 얘 때문에 바뀌어. 물날. 그럼 어떻게 발음이네? 물날. 물난리. 물난리 났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유음아, 알겠죠? 네. 어려운 거 없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유음화까지 본 거야. 비음화 살펴봤고요. 유음화 봤어요. 구개음화인데요. 구개음화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도지 같은 거예요. 근데 구개음이 뭐냐면 구개라는 것이 입술의 뚜껑이라는 뜻이야. 입술이 아니고 입 안에 그 천장, 뚜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개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있으면 구강 구조를 그려보면 이 부분이 보통 경구개라고 해. 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된소리처럼 딱딱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구개음을 말하는 거냐면 경구개음을 말하는 겁니다. 경구개음에 포함되는 거 뭐 있었어? 지읒, 쌍지읒, 시읒 있었지? 기억나지? 네. 그렇죠? 요걸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뭐가 바뀌냐면요. 요 앞쪽에서 경구개보다 좀 앞쪽에서 나는 소리 디귿, 티읕 얘네가 각각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끄터리가 없네요. 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와야 됩니다.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어디 혹시 기억나나요? 의. 의? 근데 반모음 이로 끝나는 거였어. 야. 그렇지. 야, 여, 요, 유, 얘가 있었지? 근데 사실 얘나 얘는 거의 없고 얘네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쨌든 디귿, 티읕이 이, 야, 요, 유, 얘네 이, 야, 여, 요, 유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면 디귿이 뭐로 바뀐다? 티읕으로 바뀐다. 이게 일반적인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인데 한 가지 더 단서가 붙어요. 그냥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봐. 디지털이라는 단어 썼을 때 여러분 이거 그럼 디지털이라고 읽어야 돼? 아니요. 디귿이 2 만났잖아. 디지털 아니야? 구개음화의 조건이 됐잖아. 네. 그쵸? 근데 왜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형식형태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개음화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형식형태소가 뭔지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형식형태소가 뭐냐면요. 이건 뒤에서 여러분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자세히 공부하면 더 좋긴 한데요.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말은요. 음운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음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기억 이건 의미가 없지만 구 하면 의미가 생기죠. 네. 그지? 숫자 9의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지? 이렇게 처음 의미가 생길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야, 우리 밥 먹었다. 얘를 우리가 형태소로 쪼개보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쪼개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요. 먹, 다로 쪼갤 수 있어요. 먹도 떼어낼 수 있고 엇도 떼어낼 수 있고 다도 떼어낼 수 있어요. 각각의 형태소가 됩니다. 근데 먹었다라고 하는 말에 어휘적인 의미는 어디에 담겨 있니? 먹에 있지. eat라고 하는 의미는 먹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 형태소, 다른 말로 어휘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럼 뒤에 엇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과거의 의미를 주죠. 이거 문법적인 기능이거든요. 과거 시대를. 그치. 과거 시를 주는 거야. 다는 뭐게? 종결을.
종결을 표현해준 거. 아,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하는 역시 문법적인 기능을 한 거예요. 이 문법적인 기능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법 형태소라고도 부르고요. 뭐라고도 부르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휘 형태소, 요 실질 형태소 부분은요. 어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휘는 아닐 거야. 외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로 쉽게 번역될 수 있는 형태 부분은요. 쉽게 번역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런 부분은 실질 형태소고. 야, 어치나 달을 여러분 외국어로 번역하기 쉬운가? 뭐 때론 가능할 수도 있죠. 우리말이랑 비슷한 말은. 그치? 근데 영어로 번역 가능한가? 엇과 달을? 각각 하긴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문법 형태소라고 부른다. 자, 근데 형식 형태소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접어줘, 손가락 접어줘, 세 가지. 세 가지. 접어줘라고. 접사, 어미, 조사. 이 세 가지입니다.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엇과 다가 여러분 어미예요. 어미입니다. 자, 보세요. 동주에는 참 밭이 많아. 공주에는 밭이 참 많아 했을 때 티읕이 뭐를 만나게 돼요? 이를 만나게 돼요. 중간에 이응은 없는 거니까. 그쵸? 티읕이 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뭐로 바뀌게 돼요? 밭이 참 많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가 뭐기 때문일까? 조사입니다. 접어조 가운데 조사예요. 자, 그럼 얘 볼게요. 자, 같이 볼게, 같이. 야,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같이. 같다라고 하는 얘는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치? 얘 뒤에 이가 붙으면 얘는 뭐로 만들어주냐면 얘를 부사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주는. 뒤에 여러분 품사할 때 또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접사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가 아니라 뭐라고 읽게 되는 거야? 같이라고 읽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지금 잘 이해 안 되더라도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국어 문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고맙게도 국어에 모국어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수많은 어휘들이 있어. 그 어휘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아, 국외음악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올 겁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궁금하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와주세요. 내가 수업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요 내용을 선생님이 형태에서도 막 다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다. 지금 당장은.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국외음악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동화까지 살펴본 거예요. 국외음악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국외음악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불러요. 근데 요 명칭을 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냐면 다시요. 아까 뭐 가치라고 했잖아요. 얘가 국외음악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에 의해서 티읕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동화야? 역행동화지.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앞서 공부했던 여러분 비음화와 유음화는 뭐와 뭐가 만났어?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얘는 어때? 이 모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음의 변화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좋은 위치 동화냐? 국외음이라고 하는 명칭에 따라서 해야 된대요, 우리. 아까 좋은 위치냐 방법이냐 따지는 거. 왜 위치 동화냐면 우리가 이라고 하는 모음을 발음할 때요. 이 혀 몸통 부분이 입 천장에 거의 닿을 듯이 나. 이 해보세요. 그치? 네. 이 천장에 닿을 듯이 위치가 거의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갈 때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게 돼.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게 경국의 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화에 비해서 좀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의 위치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umlaut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umlaut라는 말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독일 말이거든. 독일말. 전설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뭐 잘 안 해요. 맞아. 전설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설 모음화는 우리 국어 음운 표준어 규정에는 전설 모음화를 인정하고 있진 않아요. 인정하고 있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기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도 불러? 애기. 학교 다녀왔니? 할머니들이 그러죠?
핵교, 애기 이렇게 부르는 거. 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거. 원래 아는 후설 모음이거든요. 여러분 모음표 보면 알아. 후설 모음인데 애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설 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국어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 전설 모음화는 뭐 옛날에 남비라고 부르던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해? MB라고 부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음운 규칙이라 말할 수는 없지.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 중에 보면은 뭐 위에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잖아. 그지? 이 O 위에 찍혀 있는 거 뭔 줄 알아? O를 뭐로 발음하는 거냐? 전설모음으로 발음하는 뜻이야. 그래서 축구 선수 누구야? 외질. 그치? 외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또 누구 있냐? 뭐 이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읽어야 돼? 위로 읽으면 돼. 슐레 이렇게 읽으면 돼. 슐레. 이게 바로 독일 전설 모음이라고 음라우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거의 마지막. 절정이다. 지금 절정의 상황이야? 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냐? 네. 눈 감아. 뭐라고? 지금 결말 같은 거. 결말 부분 같아? 여러분 이제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할 밖에. 지금 벌써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자, 예샷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경음화라고 부르는 마지막 교체 현상인데, 자, 예샷 소리는 우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있죠? 뭐지? 울림 소리는 빼야 돼. 울림 소리는 예샷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샷 소리라고 하면, 국어에서 예샷 소리라고 하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된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를 딱딱하게 만들어? 성대를 딱딱하게 만들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빠따빠싸짜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바닥까지가 굉장히 세다 해서 뭐라고 했어? 빠따까째쌤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죠? 요 5가지로 바뀌는데 그냥 바뀌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바닥과 나물로 외워주세요. 뭐라고? 바닥과 나물로 외워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얘네들이 된소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공통점 뭐였어? 평, 파열음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 나온다고 했지? 그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의 추성, 비읍, 디귿, 기역이죠. 요 뒤에서는 어떤 일이 있든 된소리 대기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국밥. 국밥으로, 선생님 저는 국밥으로 하면 돼요? 저는 국밥 먹어요. 국밥 먹는 사람. 국밥 먹는다. 선생님 저는 국밥 먹어요. 없지. 그렇죠?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이 예사 소리가 뭐 뒤에서? 니은 미음 뒤에서 된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니은 미음 뒤에서? 선생님, 이거 신고하다 할 때 니은인데 뒤에 된 소리 안 됐잖아요. 신고는 되지. 신발을 신고. 자, 다시. 슬리퍼를 신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신고합니다. 잠깐만, 선생님이 두 번의 신고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신고라고 했어. 하나는 신고한다고 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쓸 때 똑같이 쓰잖아. 맞아요. 어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 나온다. 머리 터지고. 머리 터지는데 지금 당장 어간 이런 거 제대로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자, 아까 선생님 먹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거 동사 이런 거 우리가 서술어로 쓰는 것들 동사 형용사라고 하지. 그치? 동사 형용사 같은 것들 보면요, 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먹다 또는 가다 할 때도 어디야? 가다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이게 어간이야. 간단하지? 그래서 신발을 신다 할 때도 뭐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신다잖아. 그치? 받침이 뭐로 끝나? 니은으로 끝나면, 이 어간이 니은으로 끝나면 뭐가 된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다. 신다, 신고. 그치? 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 남학생들만 남고 여학생들 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우리 남고 되나? 네. 남고. 얘는 뭔 차이일까? 남다. 그치? 얘도 뭐야? 어간이지. 남고 얘 어간이야? 아니지. 그죠? 얘는 그냥 명사잖아. 그래서 얘는 남고.
뭔 차이인지 알겠죠? 네. 나물입니다. 나물. 니은 미음. 오케이? 자, 마지막 리을인데요. 리을. 바닷가 나무가 아니라 바닷가 나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받침 리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문법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 좀 확실히 와닿아. 자,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갑자기 관형사형어미, 야, 갈 길 뭔데 이렇게 다 조냐? 갈 길. 뭐라고 말했어요? 갈 길. 자,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가다. 어간이 뭐라고 했어? 얘 어간이라고 했지. 그럼 뒤에 붙는 건 뭐라고 하게? 어미라고 해요. 근데 이 어미들 가운데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있거든요. 얘 어미인 거야. 이 어미는요. 관형사로 만들어줘.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줘. 관형어처럼 쓰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뒤에 명사나 대명사, 즉 체언이라고 해. 그것들을. 그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 뒤에 우리 품사할 때 충분히 할 거니까. 자, 요 리을이 오면 뒤에 소리가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 갈게. 아, 극혐이야. 갈게라고 쓰면 돼, 안 돼? 발음은 뭐야? 갈게가 맞아. 근데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나 갈게가 돼야 돼. 오케이? 내가 할게. 할게 발음은 맞아. 근데 쓸 때는 할게가 맞아요. 오케이? 자, 뭐 때문에 그런다? 리을 때문에 그런다.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리을이 하나 더 있어. 지금 관형사형어미 리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한자어인 경우에 리을이 된소리로 발음될 때가 있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막 갈등이 일어나지. 지금 언매 포기할까? 문법 포기. 국어는 이쯤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뭐야? 칡나무 갈자에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한자야. 그지? 자, 요 리을 때문에 뒤에가 뜬으로 되죠. 선생님 막 수업 엄청 열심히 했더니 입에서 막 목이 타네. 갈증. 목말이 갈자에다 증세 증자야. 리을 뒤에 지읒이 어떻게 돼요? 증이 됐지? 네. 그죠? 이제 알겠다. 한자어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육사시는 그 절정의 상황에서 굴복할 수 없었다는, 그지? 그 굴복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한 거지? 굴복 맞아? 한자어잖아. 저기 구필 굴자에다 엎드릴 복자거든요? 뭐라고? 자, 한자어 발음 뒤에서,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 뭐냐면, 당사자입니다. 디귿, 시옷, 지읒만 돼요. 자, 굴복은 왜 안 돼? 비읍은 디귿, 시옷, 지읒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바닷가 나물 당사자만 기억하면 되죠? 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이 어딨냐. 많습니다. 많다고? 많습니다. 자, 아무튼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당장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찬찬히 여러분 쉬는 시간이든 자습 시간이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는요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풀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축약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